자, 이번에는 법정지상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가백의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 기업, 을 소유의 토지 위에 을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 병 소유의 건물을 갑이 매수를 했대요. 그러면 맨 처음 봐야 되는 게 토지하고 건물이 동일 소유자였는가 이잖아요. 법정지상권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근데 토지는 을 소유, 병 소유, 건물. 그럼 뭐 이거는 인정이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을 소유의 토지 위에 갑과 을이 건물을 공유하면서 그다음 뭐 읽을 것도 없고 경매로 이제 토지소유권을 병이 취득을 한 것이죠. 그러면 토지는 을 소유인데 건물이 지금 갑과 을이 공유잖아요. 이 부분을 인정을 해줄 것인가? 공유도 동일 인물로 본다는 것이죠. 토지 을 소유, 건물도 을 소유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건물을 공유라는 말이 나오면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2번은 인정이 되고 니은은 디귿 갑이 을로부터 을 소유의 미등기 건물 그 대지를 함께 매수를 해서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각과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여야 되는데 뭐 계약은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등기는 지금 미등기 건물이어서 건물이 등기가 안 됐잖아요. 그럼 동일인 소유가 아닌 것이죠. 이것은 법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미등기 건물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법정지상권이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보면 요거 이제 설명도 제가 밑에 같이 써 놨는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설명으로 옳은 것. 기억. 법정지상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하여야 한다. 예, 등기를 해야죠. 양도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 없이 취득은 등기 없이 취득을 하지만 뭐 등기할 때 법정지상권을 등기하고 취득하진 않잖아요. 취득할 때. 근데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타인에게 양도할 때는 무슨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증할 수 있는 부분. 이게 서류로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어, 법정지상권자는 건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유지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상권을 갖고 있는데 법정지상권자이기 때문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이므로 그 건물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의 땅을 사용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디귿. 토지 소유자가 건물만을 매도하면서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자, 이 부분은 토지 소유자가 그러면 건물도 갖고 있었는데 건물만 따로 다른 사람한테 팔았는데 그 건물을 산 사람이 이 토지 소유자하고 땅 사용에 대해서 뭔가 결정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임대차 계약으로 체결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법적으로는 관습법상 이게 자기들끼리 포기 특약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정지상권하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하고 차이잖아요. 특약이 가능하다는 거, 포기 특약. 근데 이 부분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건물주는 나는 지상권이라는 강력한 권리를 포기하고 대신 나는 임차권으로서 권리만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제 의사표시를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임대차 계약을 했으면 이 건물만 따로 산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땅 주인하고 했으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리을 대지와 미등기 건물, 아까 앞에 이제 나왔었죠. 미등기 건물 매수해서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똑같은 내용이죠. 일단 미등기 건물을 해서 등기를 못 냈으면은 토지하고 건물하고 이게 지금 소유권이 달라진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일단 동일인이 아닌 것으로 이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리을은 틀렸고, 자, 이제 대표 지문을 좀 한번 보면 토지와 건물이 일단 동일 소유자냐 이 부분 뭐 계속 나오는 것이죠. 법정지상권에서. 두 번째, 갑소유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저당권 설정 전부터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을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이게 저당권 설정 전부터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그러면 뭐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왠지 그 느낌이 그냥 저당권 설정 전부터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근데 바꿔 얘기하면 남의 땅에 자기 건물을 지어놨는데 그 땅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해서 지상권까지 그 건물에다가 법이 주면은 이거는 조금 너무
뭐라 땅 주인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 건물이 있는 거로 인해서 그 땅값이 자꾸 내려가는데 인제 경매를 지나가면. 그래서 법정지상권은 항상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같은가가 우선이 돼야 되지 저당권 설정 전부터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남의 땅에 건물을 지어 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해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주 입장에서는 그 자기 맘대로 건물 지어 놓고 그걸 법정지상권까지 인정해 달라고 이렇게 인제 빙의해서 우리가 예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예 그 유명한 나대지. 나대지의 저당권을 선척하는 시축. 그러면 나대지니까 건물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아예 건물이 없었으니까. 이게 발생할 수 없죠. 나대지, 신축, 법정지상권 발생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갑소유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을이 공동 저당권. 그러니까 토지하고 지상 건물을 공동 저당을 취득을 했는데 갑이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의 건물을 신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저당권이 실행하고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냐? 안 하죠, 이거는. 예. 갑소유 토지고 그 지상 건물에 을이 공동 저당권을 취득하고서 이거는 밑에 설명 보시면 공동 저당권자가 토지 건물에서 받을 돈을 다 계산을 같이 은행이 이제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잡았을 거 아닙니까? 저당권을. 같이 다 계산을 했는데 건물을 은행한테 얘기하면 자기 맘대로 부숴놓고서 새 건물 지어놓고 거기다 지상권까지 달라 그러면은 나중에 경매 넘어갔을 때 은행은 건물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토지만 지금 예를 들어 저기 담보를 10억 원어치를 해가지고 토지 건물에서 10억 잡았는데 건물 날려버리고 새로 짓고서 그러면 토지만 팔았을 때 10억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거기에 시축 건물이 들어가면 그게 담보권이 10억이 되겠어요? 안 될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 시축 건물을 법정지상권을 인정을 해주면은 그 토지값이 더 떨어질 텐데 그럼 근저당권자 은행이 손해를 너무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동저당권을 취득한 다음에 신축 건물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주면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 그 지상의 건물이 토지 소유자, 이게 중요하죠. 토지 소유자가 건축 중이었던 거. 이거는 법정지상권이 발생을 하죠.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소유자가 동일하면 발생한다.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소유자가 동일하면 발생한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에 의해서 건축 중이었던 거는 동일 소유자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 을소유 토지 후에 갑과 을이 건물 공유. 이거 아까 나왔었죠. 법정에 발생한다. 그래서 지문에서 미등기 건물, 함께 매수, 대지만 등기 이런 표현이 나오면 소유권이 형식상 분리되어 있으므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등기 건물, 함께 매수했다, 대지만 등기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거는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